당신이 노년에 접어들면서 친절함과 신중함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지혜, 철저히 저축하는 선견지명, 그리고 건강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회복력을 갖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느려지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시합니다. 이 가이드는 당신의 노년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풍요롭고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8가지 중요한 원칙을 소개합니다. 자기관리가 이기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고, 낙관주의는 현실주의로 조절되며 매 순간의 선택이 당신의 존엄과 독립성을 지키는 과정임을 배우는 변화의 여정에 함께하세요. 60세 이후에 활기차고 당당한 삶의 비밀을 탐구하며 당신의 황금기가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1. 지나치게 마음이 약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칭송받습니다. 이는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친절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고귀한 모습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제게 이야기가 그 예시입니다. 퇴직 후 잭은 지역 사회에 헌신하며 이웃을 돕는 데 열정을 쏟았고, 그의 선행은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친절함은 곧 그를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잭은 집에 돌아와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이 도난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은 범인이 바로 이웃에 살고 있던 젊은 무직 남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남성은 잭이 여러 차례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돈을 빌려가며 잭의 너그러움을 악용했습니다. 잭은 거절하지 못하고 마음이 약해져 결국 그는 착취와 도난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관대함을 가지게 되는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이야기는 친절과 신중함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언제 무리한 요구를 거절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할 때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지키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진정한 필요와 기회주의적 착취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잭의 경험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품위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친절함은 미덕이지만 우리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경계심을 갖고 우리의 황혼기가 기만과 착취로 인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잭의 이야기가 자기 돌봄과 당당함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강력한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친절은 자기 자신에게도 친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2. 무작정 낙관하지 마세요. 인간 본성의 구조 속에서 낙관주의는 아름답지만 위험한 무늬를 자아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특히 가족과의 관계를 장밋빛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최선을 보려는 본능적인 욕구에 이끌려 다른 사람들의 선의를 굳게 믿고자 합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친절과 용서를 베푸는 성향은 비록 우리가 친절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때에도 우리의 감정적 깊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제되지 않은 낙관주의의 진정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끊임없는 긍정적인 태도는 결국 착취와 배신의 고통스러운 길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친절을 베풀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호의를 악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착취는 반드시 악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가 자유롭게 준 것을 그 감정적 대가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끊임없이 낙관적이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부유하고 강인하다는 오해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은 확실히 우리의 감정적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인간 행동의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의 성실함과 친절함으로 행동하지 않는 세상에서 통제되지 않은 낙관주의는 반복적인 마음의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이 부차적이라는 신호를 보내며 무시와 존중 부족을 허용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오랜 세월 동안 관계를 가꾸고 가족의 유대감을 소중히 여겨온 노인들에게 배신의 상처는 특히 더 큰 아픔을 줍니다. 이는 아무리 선의로 가득 찬 낙관주의라도 잘못된 곳에 사용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가혹한 경고입니다.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은 친절과 낙관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지혜와 식견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착취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은 감정적 부유함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3. 지나친 사교에 집착하지 말기.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삶의 여정을 걷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신뢰를 얻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우정이야말로 희귀한 보물이라는 깨달음은 매우 깊이 있습니다. 물론 사교는 삶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종종 깊이와 상호 이해가 부족한 얕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신나는 모험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양보다는 질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친구를 선택할 때 더 신중해야 합니다. 살아온 경험을 통해 인간 본성과 대인 관계에 대해 많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혜를 활용하여 우리의 에너지와 정신을 소모시키는 부정적인 관계를 피해야 합니다. 진정한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우정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우리에게 위안과 지원, 소속감을 줍니다. 진정한 친구는 공통된 가치관과 상호 존중, 깊은 감정적 유대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위로와 지지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인간관계를 되돌아보면 모든 우정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어떤 관계는 특정 시기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일시적인 관계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관계는 감정적 유대가 부족하여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현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정말로 의미 있는 관계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4. 돈을 저축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진리 중 하나는 돈을 저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입니다. 이 원칙은 나이에 상관없이 중요하게 다가오지만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그 의미는 더욱 커집니다. 돈은 단순한 거래의 도구가 아니라 특히 은퇴 후에는 자신감과 안전을 지켜주는 기반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이 주는 마음의 평온을 상상해 보세요. 인생에서 마주하게 될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튼튼한 저축 계좌는 단순히 경제적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엄성과 독립성을 상징합니다. 저축이 있으면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미래를 계획하고 인생의 불확실성을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축이 없다면 인생은 끊임없는 불안의 순환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따른 의료비 부담은 감당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병원에 한 번 가는 것만으로도 재정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사소한 건강 문제를 치료하는 것을 망설이게 만들 수 있으며 치료를 미루다 보면 작은 문제가 심각한 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정적 안정이 없으면 인생의 즐거움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재정적 걱정 없이 각 순간을 음미할 수 있는 데에 있습니다. 저축을 하면 질병이 찾아왔을 때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후 여행을 다니거나 취미를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끊임없는 재정적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축은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삶은 소중하고 짧습니다. 돈을 저축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 안녕을 위한 투자 및 건강 문제를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재정적 준비로 얻는 평온함을 즐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결국 저축은 재정 전략일 뿐만 아니라 재정적 불확실성의 굴레에서 벗어나 최상의 삶을 살기 위한 약속인 것입니다. 5. 건강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인생이라는 거대한 직물 속에서 건강은 가장 소중한 실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모든 순간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건강은 단순한 웰빙의 한 측면이 아니라 충만한 삶을 구축하는 기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없다면 삶의 기쁨은 그저 먼 추억일 뿐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신체 운동이나 식단 조절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삶 자체에 대한 깊은 존중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포함합니다. 건강한 습관을 기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한 일과가 아니라 우리 몸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표현입니다. 또한 인생에서 불가피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큰 힘의 원천이 됩니다. 힘든 시기에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 회복력은
우리의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흔히 금이 귀하다고 말하지만 건강은 그보다 더 귀중하다고 합니다. 돈은 여러 번 벌 수 있지만 우리의 삶과 건강은 단 한 번뿐이라는 이 오래된 지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건강이 나빠져 발생하는 의료비가 평생 모은 재산보다 더 클 수 있다는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엄연한 사실은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60대에 접어들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건강 관리의 중요성은 단순한 개인의 책임을 넘어 가족의 행복에도 직결됩니다. 우리의 건강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역을 남겨주세요.